박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 최상목이가 2명을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직 뭐 임명장을 넘어가지 않은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철회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최상목이가 지금 상황에서 철회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정계선이하고 조한창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그걸 전제로. 네, 그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하고 그러면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기각시킬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조한창이는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은 그러면 반대쪽으로 확실하게 표를 던질 사람인지 뭐 이런 데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 청문회 영상을 좀 사실 그 당일날에 청문회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짧아요. 왜냐? 여당이 보이콧했기 때문에. 아하. 야당 혼자 했고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별로 이슈될 만한 장면도 별로 없었고 특히 야당이 좋아하는 개인 신상털이식 그런 청문회는 안 하더라고요. 거의 포커스가 탄핵을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겁박을 주는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아주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그렇죠. 진행됐습니까? 거의 그랬었습니다. 예.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탄핵 가결이 난 상황이었고 네. 24일, 23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거의 지금 뭐 민주당의 뭐랄까요? 해방구 같은 대한민국이 이미 지금 인민혁명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뤄진 청문회였다. 뭐 이런 건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제를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정계선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세요. 예. 예, 정계선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가는 게 맞아요. 정계선은 지금 사법부 내에 사조직 양대 사조직이 있습니다. 뭐 우파 사조직은 아예 없어요. 네. 예, 뭐 우리보 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두 개가 크게 존재하는데 네. 두 개 다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두 모임의 회장을 더블 크라운을 가진 그런 그래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냈던. 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 어떻게 사법 체계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정계선도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더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헌법재판관은 9명이라는 뭐 지금 각각 임명한 주체에 따라서 서로 견제할 수도 있는 그래 대법원장만큼의 어떤 권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위원 뭐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권위를 뭐 끼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탄핵을 놓고 봤을 때는 정계선은 포기하고 보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당연히 민주당이 원하는 키워드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대로 그대로 반복하는 앵무새였고 가령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다는 거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으로 국회에 뭐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면 그거는 위헌이다, 탄핵이다, 뭐 이렇게 헌법상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그냥 민주당이 짜놓은 그 가상의 시나리오대로 전제를 해주고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그냥 해버립니다.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박지원이 양념을 하나 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왜 이렇게 긴장하시냐고 좀 웃으면서 하라고. 오히려 정계선이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웃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는 말이 한동훈보다 똑똑하시잖아요. 이런 농담을 해요. 우리가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아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엄중한 직책을 맡는 사람을 놓고 그런 식의 농담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이 사람이 학력은 그렇거든요. 의대로 일단 입학을 한 다음에 바로 법대, 뭐 아마 1년을 안 채우고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법대를 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한동훈보다 더 두뇌가 우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참 그런 인식 예. 그리고 아주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정계선은 그렇고 조한창이는 어때요? 지금 이제 문제적 인물인데 예, 지금 조한창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한 사람인데 예. 예. 조한창의 청문회도 이제 장면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 하고 다시 정계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조한창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금 청문회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홀로 하는 청문회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압박이 크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네. 일단 뉴스 타이틀은요. 지금 대한민국 매체들이 일단 타락해 있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 프레이밍하는 거는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돼요. 일단 이 조한창이 했던 결과적으로 나온 발언들은 우리가 다 문제 삼아야 되지만 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질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령 탄핵에 대해서 위헌에 대해서 뭐 계엄령에 대해서 포고령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요. 조한창의 첫 번째 답변은 항상 이래요. 본인이 사실관계를 아직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버틴 다음에 자꾸 민주당은 전략이 똑같잖아요. 전제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겁박을 하면서 전제를 하면 그런 전제라면 그렇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들죠. 왜냐? 지금 그들의 의도가 뻔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올지 뻔하고 이미 지금 완전히 민주당의 노란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지금 이미지화 되었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판결에 영향 끼칠까 봐 우려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도 좀 심지가 얕다. 그리고 계속 우리 우파 시민들이 다 같이 우려하는 것처럼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 이런 식의 우려가 나올 만한 결과적인 장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간 처음에는 아주 중립적으로 법리적으로 뭐 이런 일단 버텨 보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한창을 좀 더 어떤 뭐 배경에 대해서 다른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정계선으로 넘어갈게요. 조한창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우리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민변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한창 이름이 딱 처음에 여러 인재풀로 그러니까 여당에서 추천할 만한 인재들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됐을 때 사실 그 전에 대법관 후보로도 3번 정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민변에서는 발작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에서도 아주 발작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 가령 네. 민주노총이 지금 대통령 욕하듯이 아주 날선 비난을 했었는데 사법농단 양승태와 임종헌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갇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확실히 뭐 양승태 대법관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좌익 성향이 아닌 법원 사법부 내 지도부에 좀 순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역자 아니냐.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의 사법농단 부역자 아니. 요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당시에 했다는 역할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의 뭐 의견들을 각 재판부에 전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 뭐 그거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자, 예. 이게 이제 정계선이와 조한창이 각각 추천의 경로는 다르지만 또 정계선이는 막 지가 대놓고 뭐 탄핵은 위헌이 계엄은 위헌이다, 그쵸. 뭐 내란죄다,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조한창이는 가정에 근거한 질문엔 답변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자 이게 헌법재판관은 바로 이 비상계엄과 내란죄와 이 탄핵을 심리해야 될 재판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 재판관들이 나는 이 재판에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미 예단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재판 기록을 들여다본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해요. 조한창 같은 경우 재판 기록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답변을 거부해야죠. 신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재판 기록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재판관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판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이게 계엄은 잘못됐어, 내란죄를 범했어, 탄핵 당해 마땅해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이미 그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기 스스로 어떤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이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봅니다. 예. 심지어 이 지금 정계선 같은 사람은 아예 그 계엄령을 처음 이제 선포했던 날에 대해서 소감을 굳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예 조작 영상이 전혀 현실감이 안 느껴져서 조작 영상인 줄 알았고 나도 지금 법원에 빨리 지금 이 밤늦게 출근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이미 지금 어떤 감정적 영향까지 드러내는 정도면 이거는 일반 판사로서도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상무이가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배신을 때렸는지 어쨌든 해서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 이제 헌법재판관으로는 역할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청문회에서 스스로 드러낸 그 예단, 그 감정적인 그 이 배설 이런 걸 가지고 이 재판을 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데 예. 심지어 정계선 같은 경우는요. 예. 이해 충돌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하나, 둘, 세 개 계속 걸려요. 예. 가령 이번에 지금 오동훈이라는 공수처장, 이 오동훈이라는 자가 아주 불법한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판사를 쇼핑을 해가지고 지금 서부지법에 넣은 자기 후배잖아요. 자기 휘하에 있는 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계선 법원장, 서부지방법원장 밑에 있는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 판단을 냈는데 이거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판사 쇼핑을 할 때 혹시 힌트를 준 거 아니야? 서로 연락하는 거 아니야? 왜냐? 정계선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까지 한 사람이고 오동훈도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4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의 사조직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로서 뭔가 지금 하나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회는 우리는 우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들끼리 사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의심받을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지금 정계선은 저 두 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영의 우리법 연구회 활동이랑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전북 무주 출신의 이순영 부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고 이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했었고 이런 걸로 다 지금 굉장히 어떤 이해관계가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불법적인 영장이 나온 거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돼야 되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계엄령을 가지고 위헌성을 논한다면 네. 지금 이 영장 가지고는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아예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남편 이름이 황필균가 남편도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지금 민주당 쪽 청구인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의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김희수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무슨 공익인권법 재단이라는 하여간 꼭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군 인권센터 느낌입니다. 예, 뭐 공익에 인권에 좋은 단어 다 붙여놓고 법인 이름은 공감이에요. 거기 소속되어 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청구인 측 대리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남편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10수년 동안 해왔던 활동이 뭐냐?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되게 이상해요. 아니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기본적인 기본권,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투표라는 게 기본권을 가진 사람 다 참여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상호주의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선거를 열자는 거죠. 네.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그래.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어쨌든 이 최상무이가 그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정계선이하고 조한창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모습을 갖고 분석을 해주셨고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한 이순영에 대해서 또 오동훈에 대해서도 그 좌파 커넥션이 아주 뿌리 깊게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8인 헌재로 갈 경우에는 이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기각이잖아요. 그 3명 중에 이제 1명 반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복형이라는 재판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확실히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이 김복형에 대해서 조금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답답한 현실은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예. 우리가 한동훈한테 뒤통수 맞았던 거, 최상목한테 뒤통수 맞았던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우리가 나이브하게 그냥 넉넉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 사람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할 만한 단서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네. 좌파 매체들이 아까 이제 그 조한창에 대해서도 특히 경향신문이 아주 비난하면서 민변의 어떤 뭐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후보로 언급될 때부터 비난을 했었는데 김복형 지금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가 청문회를 이 당시에도 이제 청문회에 대해서 좌파 매체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보는 우파 건국절에 대해서 우파 측 어떤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민주당 질문에 대해서 김복형 당시의 후보가 청문회에서 한 17초 정도를 침묵을 했대요.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답변은 우리가 뭐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떠나서 일단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조한창처럼 바로바로 엎드려주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국민의힘 여당 측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청문회에서. 그리고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특별검사를 강행하는 것, 거기에 위헌적인 어떤 요소들을 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보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뭐 여당에서 좀 기대할 만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가 좀 마음속에 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해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상황이 우리에게 우파에게 좀 유리해지면 충분히 우파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일단은 확인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게 민주적 정당성의 싸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리면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는 여론 응답을 올리면 벌써 지금 36% 37% 나왔거든요. 이게 40% 50% 나오면 저는 이 정도 충분히 뭔가 좀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각을 내릴 수도 있다. 조한창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야 된다. 요겁니다. 네. 자, 그래 오늘 이 목격자 K 권유 대표님과 그 헌재 재판관들의 상황과 청문회에서 나타난 그 태도들 그리고 설사 헌재 재판관이 되더라도 탄핵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이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또 이번에 그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관 6인 중에 한 명으로 있는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 기대와 또 경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격자 K 권여의 대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